여러분, 술을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와인 한 잔은 몸에 좋다던데. 소주는 어차피 스트레스 해소용이니까 그냥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금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두 가지 술, 소주 한 병과 와인 한 잔이 여러분의 간, 신장, 뇌, 심지어 기억력까지 완전히 다르게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늘 영상은 단순히 술을 끊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 데이터, 실제 어르신 사례, 그리고 둘 중에 무엇이 진짜로 더 위험한지를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솔직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영상을 나가려는 분들 끝까지 보시면 이제 와인은 조심해야겠구나 혹은 소주가 이렇게 위험했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어떻게 술을 조금씩 줄이고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도 실천 가이드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60대, 70대 혹은 그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주 중요한 배경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이 나이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가?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죠. 하지만 60세를 넘기고 나면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사 능력입니다. 특히 알코올 분해 능력은 60대부터 50% 이상 감소합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거뜬했던 사람이 지금은 소주 반 병에도 간이 혹사당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간에서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은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며 심장을 자극하고 뇌세포를 공격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김 교수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그룹은 간 섬유화 진행 속도가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술은 단순히 간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술은 치매를 부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서는 65세 이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사람은 해마다 뇌 용적이 평균 2.1%씩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고요? 매년 뇌세포 약 200만 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놀라우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소주와 와인을 하나씩 비교하며 무엇이 더 위험한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마시는 술, 소주 한 병의 영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마시는 소주 한 병은 대개 알코올 도수 16.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한 병 360ml를 다 마시면 체내로 흡수되는 순수 알코올은 약 50에서 60g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최대 알코올 섭취량의 2에서 3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주는 희석식 증류주로 도수가 높고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소주를 주 4회 이상 마실 경우 위점막 손상으로 인한 위암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도수 술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2차 독성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부산의 한 요양병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72세 김문환 어르신, 평소 식사 후 소주 한 병을 매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통과
후토 증상으로 응급실 이송, 검사 결과 위점막 괴사와 간 수치 4배 상승. 의사의 진단은 만성 소주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 위염과 간 손상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뒤로 완전 금주를 시작하셨고 6개월 후 간 수치와 위 상태가 안정화되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루 한 병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와인 한 잔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특히 와인은 프렌치 패러독스라 불릴 정도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죠. 맞습니다. 와인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우 소량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와인 한 잔, 대략 150ml에는 약 12에서 14g의 순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은 WHO 권장치를 근소하게 넘거나 해당하는 수준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년기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 효소인 ADH의 작용이 감소하면서 이적은 양조차도 체내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독성작용을 지속하게 됩니다. 또한 와인은 산도가 높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빈속에 마실 경우 위산과다 분비를 유발해 속쓰림, 위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68세 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심장에 좋다며 와인 반잔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위내시경 결과 만성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와인의 산 성분이 위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했고 노년기에는 이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져 만성염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결국 윤 할머니도 와인을 끊고 식습관을 교정한 후 3개월 뒤에는 불편감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주와 와인의 특성과 실제 사례를 보셨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는 고도수라 위험하고 하나는 산성이라 문제라면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더 해로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 술의 결정적 차이와 몸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를 의학적으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게다가 간에서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은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며 심장을 자극하고 뇌세포를 공격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김 교수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그룹은 간 섬유화 진행 속도가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술은 단순히 간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술은 치매를 부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서는 65세 이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사람은 해마다 뇌 용적이 평균 2.1%씩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고요? 매년 뇌세포 약 200만 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놀라우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소주와 와인을 하나씩 비교하며 무엇이 더 위험한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마시는 술, 소주 한 병의 영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마시는 소주 한 병은 대개 알코올 도수 16.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한 병 360ml를 다 마시면 체내로 흡수되는 순수 알코올은 약 50에서 60g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최대 알코올 섭취량의 2에서 3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주는 희석식 증류주로 도수가 높고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소주를 주 4회 이상 마실 경우 위점막 손상으로 인한 위암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도수 술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2차 독성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부산의 한 요양병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72세 김모 어르신, 평소 식사 후 소주 한 병을 매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통과 후토 증상으로 응급실 이송, 검사 결과 위점막 괴사와 간 수치 4배 상승. 의사의 진단은 만성 소주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 위염과 간 손상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뒤로 완전 금주를 시작하셨고 6개월 후 간 수치와 위 상태가 안정화되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루 한 병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와인 한 잔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특히 와인은 프렌치 패러독스라 불릴 정도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죠. 맞습니다. 와인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우 소량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와인 한 잔, 대략 150ml에는 약 12에서 14g의 순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은 WHO 권장치를 근소하게 넘거나 해당하는 수준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년기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 효소인 ADH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작용이 감소하면서 이적은 양조차도 체내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독성 작용을 지속하게 됩니다. 또한 와인은 산도가 높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빈속에 마실 경우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해 속쓰림, 위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68세 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심장에 좋다며 와인 반잔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위내시경 결과 만성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와인의 산 성분이 위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했고 노년기에는 이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져 만성염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결국 윤 할머니도 와인을 끊고 식습관을 교정한 후 3개월 뒤에는 불편감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주와 와인의 특성과 실제 사례를 보셨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는 고도수라 위험하고 하나는 산성이라 문제라면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더 해로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 술의 결정적 차이와 몸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를 의학적으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봅니다. 소주 한 병 대 와인 한 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주 한 병과 와인 한 잔, 알코올 양이 얼마나 다를까요? 소주 한 병에는 약 50에서 60g이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와인 한 잔은 약 12에서 14g 수준입니다. 소주의 도수는 보통 16.5도에서 20도 사이, 와인은 평균 12도에서 14도 정도입니다. 소주의 주성분은 희석 에탄올과 정제수, 와인에는 폴리페놀, 탄닌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퓨젤류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와인도 산성과 당분이 많아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주는 간과 뇌, 위장까지 손상시킬 수 있고 와인은 만성위염, 신장 기능 저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주는 고도수이자 희석식 증류주로 양보다 질에서 치명적입니다. 와인은 알코올은 적지만 산성 당분 잔류와 함물로 인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노년기에는 도수보다 체내 독성 잔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주는 짧은 시간에 강한 자극을 주고 와인은 적은 양이라도 장기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하나, 와인은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아 위 자극이 분산될 수 있지만 소주는 공복 혹은 반찬과 함께 빠르게 흡수되며 급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을 유발합니다. 즉, 같은 한 잔이라도 마시는 방식과 상황에 따라 해로움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술 종류보다도 마시는 방법과 내 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음주 루틴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술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서 소주와 와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비교해 봤다면 이제는 실제 어르신들이 어떤 음주 습관을 가졌는지 그 결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소주 한 병으로 위암 직전까지 갔어요. 74세 장 씨 어르신, 서울 장 씨 어르신은 40대 중반부터 매일 저녁 식후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라는 말처럼 이미 소주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73세 되던 해 지속적인 속쓰림과 체중 감소로 병원 검진을 받았고 내시경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점막 이형성 즉 위암 직전 상태. 의사는 음주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즉시 금주를 권했고 그 후 장 씨는 가족과 함께 저녁 산책과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대체하며 현재는 정상 범위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와인 반잔이 건강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말썽이었죠. 69세 김 할머니 대전 김 할머니는 주변에서 와인은 심장에 좋아라는 말을 믿고 퇴직 후 매일 저녁 와인 반잔을 마셨습니다. 딱 반잔.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가슴 두근거림과 숨 가쁨이 나타났고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와인의 당분, 산성 성분, 그리고 알코올의 상호작용이 심장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이후 술을 모두 끊고 자몽수와 저염식으로 전환하며 지금은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혼술로 시작해 응급실로 끝났죠. 77세 박모 어르신 광주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홀로 생활하던 박 어르신은 퇴근 후 TV를 보며 혼자 와인이나 소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술 자체보다도 문제는 혼자였다는 점. 하루는 혈압약 복용 후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혼술은 음주량 조절이 어렵고 응급 상황 시 대처도 어렵다는 점에서 가족들과의 소통과 생활 리듬 회복이 절실했던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술을 어떻게 줄여야 하지? 갑자기 끊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65세 이후 어르신들을 위한 실전 금주 루틴 가이드 5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 대체 습관을 만드는 2주 루틴. 술을 마시던 시간대에 따뜻한 꿀물, 허브차 혹은 자몽수를 마셔보세요. 처음엔 허전하지만 2주만 지속하면 뇌가 새로운 루틴에 적응합니다. 2단계 금주 선언을 가족과 함께 혼자 끊는 건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금주 결심을 알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산책, 보드게임, TV 시청 등 대체 활동을 만들어주세요. 실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3단계 술자리 핑계 만들기. 술 권유받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약 먹고 있어서요. 건강검진 결과 나와서요. 운전해야 해서요. 이렇게 준비된 멘트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한개월 금주 도전 앱이나 체크리스트 활용. 1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루하루 금주 기록을 하다 보면 한 달 뒤 변화가 보입니다. 실제로 금주 한개월 후 수면 질 향상, 혈압 평균 10에서 15 하락, 체중 23kg 감소, 간 수치 회복 등이 나타납니다.
5단계 전문가 상담 받기 혼자 어려우시다면 보건소나 병원의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무료이고 주치의 상담과 함께 약물 보조요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소주 한 병은 고도수로 간, 위, 뇌에 강한 독성을 줍니다. 와인 한 잔도 산성과 알코올로 위장과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엔 술의 종류보다 몸의 처리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은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회복의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술 한 잔 하셨나요? 그 한 잔이 내 기억을, 내 간을, 내 삶의 질을 조금씩 앗아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1년 뒤에 당신은 더 맑은 기억력, 더 건강한 혈압, 더 가벼운 몸으로 손자, 손녀와 함께 웃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찾고 계신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